네, 지금부터 오늘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슈 정리하고 가야 될까요? IS 김태성 본부장, 뉴스탁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러고 보니 5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이제 6월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한 팁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오늘 의류 쪽에서의 반응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조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김태선 본부장님께 화장품 쪽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도 화장품 이야기했고 그때 더 갈 수 있는 포인트 언급 그리고 덜 간 종목 에어팜 중심으로 볼만하다라는 조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그때 얘기하고 화요일 날 금요일장 또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부분 먼저 짚어볼게요. 워낙 강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반도체 IT의 어떤 시각의 변화가 조금 이제 각양각색으로 나뉘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지금 실적 베이스라든지 뉴스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가 쏠리는 상황. 더욱이 이제 오늘 참 화장품주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갈까? 그런 자리에서 또 움직이고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자리에서 지금 새로운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선도 있는 뉴스는 UAE 관련한 관세 철폐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관세 철폐라고 하는 단어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큰 호재. 그러니까 기업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엄청나게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뭐 관세가 뭐 20에서 30%였다가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가 5%였다가 0%로 좀 줄어드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큰 뭐 성장세를 우리가 갑작스럽게 기대하기에는 저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계속 가는 기업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이제 부담이 없는 쪽, 오늘 보면 애경 산업이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한 쪽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보시기보다는 대형주 단에서는 APR을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소형 단에서는 지금 애경 산업이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이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이야기 들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네오팜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은,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 있다 그래서 볼 게 아니라 가격적으로 메리트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하시면서 저는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화장품주들은 난이도가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간 거예요. 뭐 불과 2, 3주 전만 하더라도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면 그때도 또 어려웠어요. 그때도 어려웠죠. 그랬다면 앞으로는 더 그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의류 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만약 보실 거라면 의류 쪽을 보는 게 의류 맞다? 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오늘 제가 슬쩍 봤어요. 원픽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해보도록 하고요. APR 스치듯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APR 쪽에서 화장품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에 대한 매기가 살짝 미용기기로 넘어간다는 느낌도 같이 주시는 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밸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밸류냐 아니면 고밸류냐 저밸류냐. 근데 그 밸류가 사실은 궁금한 게요. 사드 사태 이전에는 거의 뭐 PR을 저희가 화장품 섹터에 40배까지 줬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고밸류와 저밸류 그 평균치를 본다면 몇 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실리콘2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실리콘2 기준으로 이제 이 밸류가 높다면 이제 고밸류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배. 그렇죠. 20배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APR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은 거죠. 일단 화장품의 차지하는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지금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매출 자체가 지금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만큼 덜 오른쪽을 지금 골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뭐 당연히 인그루드의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실리콘2, VT 좋은 건 다 알죠.
하지만 그들을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부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많은 참여자분들의 어떤 이 가이드가 될 기업은 저는 APR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PR이 여기서 더 가면 그동안에 조금 못 갔던 기업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만약 APR이 치고 가지 못하면 화장품 전체적으로 한번 좀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깔끔하게 정리 받아봤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과도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장품을 보면서 이것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관련된 이슈몰이가 되면서 오르는 룸에 대한 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전력 쪽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IT 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 강하지 않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로 돈이 가는 거다라는 맥락으로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뭐 둘 다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5월 한 달만 본다면 제일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게 화장품입니다. 네. 오늘까지 마지막 날까지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실적이 좋아진 것만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상당히 좀 봉쇄를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항상 화장품사 볼 때 중국은 아예 보지도 않았었던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참전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바운드 고객,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들에 대한 어떤 성장이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월 한 달 동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보수적으로 본다는 게 주가가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만약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라면 APR이라든지 파마 리서치처럼 약간 뭐 미용기기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도 있고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잘 되는 기업이 좀 더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 보면 최근에 주가가 계속 우상향 기조로 보여주고 있지만 완벽하게 저항을 돌파시키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품만 본다라면 오늘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어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회사들에 대한 어떤 인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른 기업은 조금 중립적으로 그러면서 좀 못 오른 종목군들이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 오른 종목 중에서도 이제 막 거래량이 실리고 이제 전고점을 이제 막 뚫어내는 구간 말씀해 주셨지 한국콜마 같은 쪽을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보시는 걸까요? 저는 충분히 한국콜마 뭐 3일 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하지만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 9월달 고점을 이제 58,000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월봉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거거든요. 그럼 충분히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확인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당분간 저희도 화장품 키워드 주목을 좀 해야 될 듯 하네요. 자, 그러면 의류도 조금 더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재수 본부장님, 저희 원픽으로 주시기도 하셨지만 전체 틀 이거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일각에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의류 서무보까지 움직이면 수남의 끝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살짝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뭐 갭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좀 흐름이 빠르기도 하고요. 이 부분만 한 점에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봐야 돼요? 테마로 볼 게 아니라 갭이 왜 올랐는지를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갭이 지난 분기에 굉장히 저조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EPS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봤었을 때 마이너스 4달러 정도의 어떤 적자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개선이 되면 주당 14센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실적 보니까 40센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크게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 프리마켓에서 거의 뭐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 관련해서 지금 이 ODM 기업들의 오늘 이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 기업들을 눌러왔던 것은 정말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정말로 의료 브랜드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가 그렇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많이 팔릴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된 거의 첫날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 중에 JS 코퍼레이션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매출의 70%가 갭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가 JS 코퍼레이션이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많은 기업이 한세실업.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서 왜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가 이걸 좀 잘 아시면서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외에 뭐 굉장히 많은 또 의료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의료 기업들도 사실 이 두 기업이 가게 되면 지금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고 그 종목이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코너 마지막에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역시 방송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끝까지 봐주시라는 예고 멘트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속도 좀 내보도록 할게요. 4위 반도체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는 시장 분위기와 동반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창희 대표님, 저희 반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슈를 지금 볼 때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큰 틀로 잡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은 풀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은 5월 달은 엔비디아 말고는 이슈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6월 달은 저는 이슈가 되게 많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6월 달에 일정 매매를 잘 한다라면 충분히 전 좋은 결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FOMC 회의가 되겠죠. 근데 FOMC는 반도체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집중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언제 바닥을 찍어주고 상승 전환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갈 것이냐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WWDC 이벤트가 6월 10일쯤에 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도 이번 6월 10 며칠 있습니다. 두 개 거의 겹쳐 있어요. 그러면 애플 관련돼서 뭐 반도체가 됐든 IT 부품 회사가 되었든 소프트웨어가 되었든 그 내용들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이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엔비디아 어떻게 할 건데 HBM이 어떻게 할 건데가 핵심이죠. 거기서 이제 방점을 찍어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꼭 엔비디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AMD가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인 계약서를 공개를 한다든가 뭔가를 보여준다라면 그동안에 있었던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는 거라 보고 있는데 여기서마저도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표현을 해준다라면 정말로 좀 힘든 삼성전자 주가가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아마 6월달에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7월 넘어가자마자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 발표할 것인데 항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으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연히 더 좋을 것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부진할 거라 생각으로 주가가 연동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사실은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보면 제일 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어요. 이거는 뭐 반도체하고 2차전지 두 개의 섹터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버려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 버텨주고 이겨내는 기업들을 계속 저는 추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6월달 일정에 맞춰가지고 기업별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신 전략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저는 6월 중순 이후 시장을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나눠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있는 애플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일지, 그리고 제가 슬쩍 찾아봤더니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한 날이 6월 26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6월 말이라는 얘기인데 그쵸. 애플에 대한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있다 중반 넘어갔을 때 조금 더 이 반도체 지금 핵심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조언 주시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애플은 오늘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LG 이노텍이라든지 BHI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애플은 이제 IT 부품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삼성전자를 본다라면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가 6월 12일인가 3일에 있기 때문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 중반부터 좀 관련된 기업들을 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좀 모아가신 전략 가져가면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재료가 약간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슈가 몰리는 시점에 일정을 잘 활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6월 팁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반도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오늘 키워드에 대한 얘기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기술적으로만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어제도 막판에 많이 흘렀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만약에 판결 관련돼서 너무 멀잖아요, 거리가 사실. 그게 만약에 빌미가 된 거라면 펀더멘털 이상무 관점에서 또 다른 기회 요인일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뉴스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만약 기술적으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할 것 없이 같이 내렸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시세가 강한 쪽들이 제법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SK하이닉스 사실 지금 구간에서 해당 이슈가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워낙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고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 매도 물량이 반도체 다른 섹터로 저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추론을 좀 할 수 있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어제 좀 나름 많이 밀렸죠. 정말 오랜만에 좀 많이 밀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지금 수천 프로 올랐다가 그 정도 내린 걸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6월 10일 이후에 액분 이후에 어떤 수급의 변동성은 저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정은 우리에게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늘은 5월 MSCI 지수 리밸런싱 마지막 날입니다. 아하. 그래서 어제까지 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또 오늘은 뭐 환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어떤 그런 수급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날이라 저는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의 움직임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드려보고 싶고요. 대신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제 삼성전자의 조정은 불편하겠지만 기회였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다렸던 가격대까지 내려왔는데 왜 매수를 안 하고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근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다리던 만큼의 조정은 나오지 않고 내가 기다리던 만큼 조정이 나온다면 그건 추세가 깨진 거다. 이런.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AI의 끝물일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AI 시대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저는 삼성전자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은 앞으로는 계속 기회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조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 조정의 기간이 조금 늘어질 수 있으니 저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조정을 이용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맞다.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IT는 6월 10일 이후에 다시 보는 전략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6월 10일 이후에 반도체를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뭐 토요일을 빼고 뭐 그러면요. 몇 거래일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참으시면서 대신에 만약 내가 반도체를 내 포트에 담아낸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낼 것인지 그 고민을 먼저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군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쪽에서 액분 이후에 조금 더 가벼워지면 탄력성이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은 중립 지켜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액분 적용되는 시점 6월 10일 이후에 엔비디아의 시세까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결국은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일정들을 잘 메모해 두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이야기 해봤고요. 해운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해운 운임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도 2,700선 돌파가 됐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 또 한 번의 지수가 나오니까요. 기대감이 좀 높은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저희 조선은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만 오늘 해운주는 가고 있습니다. HMM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봤을 땐 빨간불인데 오늘 또 한 번의 주간 지표가 나오면서 탄력성은 더해질까요? 뭐 리포트 보면 뭐 3,000,
4천까지도 하반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연동된다라는 관점에서 더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뭐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죠. 하지만 업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동 지정학 리스크는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홍해 관련해 가지고 좀 길어진다, 그러니까 운행 길이가 좀 길어진다는 부분 자체가 해운사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좀 재고 물량이 많이 이제 소진되다 보니까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 좀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물론 2분기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고르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 뭐 다음 주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금리 인하하겠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그리고 일부 국가들이 선진국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고요. 그럼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조금 더 이루어진다라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물동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해운업에는 좀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공급은 제한적이죠. 해운사들의 배는 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좀 노후화된 선박이라는 이런 부분들 운행을 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시장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해운업의 성수기는 3분기입니다, 보통. 그러면 1분기도 실적 나쁘지 않았었고, 2, 3분기로 갈수록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부분들. 그런데 유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환율은 뭐 약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회원사들은 고환율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해운주들 충분히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H&M 같은 경우, 뭐 페노션, 뭐 KCTC 같은 기업들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근데 이 이슈가 연속성을 얼마나 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강하게 상승했다는 부분들,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연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대 한 3,1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이 가고 흥하해운 같은 종목이 아니라 대한해운이 가서 펀더멘털 개선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시면서도 HMM 왜 안 가지? 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 이달 초에 HMM도 추천주로 원픽으로 네. 제시를 해 주신 바 있는데 궁금해요. 오히려 오늘장에서 반응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왜 HMM 하루 안 가고 그 다음날 홀로 가기도 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오히려 그런 기회 요인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운임 지수 본다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수기 기준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위치긴 한데요. 네, 저는 해운주들의 모습이 다 지금 비슷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선박 매각이 확정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많이 오르는 것이고, 나머지 H&M이든 페노션이든 KCTC든 주가의 위치는 대부분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한번 상승하고 나서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전 충분히 6월달 좀 의미 있는 상승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대장주는 여전히 HMM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뭐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2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슬슬 시장 상황에서도 잘 버틴다 싶었고요. 오늘장에서 시총 4위단에서 가장 잘 가는 쪽 금융, 그리고 또 하나 꼽는다면 기아, 그러니까 밸류업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가속화될까요? 이제 6월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쪽에 수급 들어오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에 또 금융주가 아니더라고요. 탄력받으면 싱싱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네. 금융과 은행, 보험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하지만 최근에 어떤 이 패턴, 아니, 우리 시장의 패턴을 놓고 보면 과거에 지수가 안 좋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경기 방어주의 성격인 통신주 혹은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네. 근데 음식료 업종은 이젠 수출주죠. 네, 방어주가 아니라 수출주이기 때문에 놓아줘야 될 것 같고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쪽이 이제 수급밸류 프로그램으로 언급된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오히려 이쪽에 어떤 매수세라든지 주가의 위치 그리고 상승세 수급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었다라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수급밸류 프로그램은 앞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감시하듯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저는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은행주들, 보험주들이 과연 얼만큼 더 주주 환원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해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쪽보다는 수급밸류 프로그램 안에서 저는 자동차주가 오히려 가장 좋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동차주 하면은 현대차, 기아인데 현대차가 최근에 수소 이슈로 너무 급등을 네. 한 자리라서 오히려 그러면은 기아가 기회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완성차보다는 부품? 부품주를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현대차, 기아는 계속적으로 뭐 수급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부품주들 중에 PBR이 낮지만 매출의 어떤 성장세가 뚜렷하게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은 지금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SL이라고 하는 기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는 과거에는 미국 어떤 위주의 공장 라인을 갖고 있는 쪽이 우세했다면 앞으로는 인도 시장에 누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진출했느냐에 따라서 또 판도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현대차의 인도 상장 모멘텀과도 엮인 종목이 플러스 알파겠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원래 하던 거 잘하면서 네. 인도까지 따라가서 인도에서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오히려 대내 변수로 인해서 가격의 조정이 나올 때 저는 충분히 그 가격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고 또 단순히 이제 그거를 빼고 수급밸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지금 부품주 안에서 SL 같은 경우에는 PBR이 0.8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최근에 박스권을 좀 돌파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지금 잘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과거에 현대차, 기아 안 가면 못 죽었다 갔어요. 깨나도 못 네. 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들이 안 가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자동차 산업의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하고 있죠. 우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생각을 했었고 그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하이브리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지금 종착지가 하이브리드로 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진 상황이에요. 대다수의 완성차들이 단순히 그냥 하이브리드를 중간 기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종에 대해서 하이브리드를 지금 내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 그에 따른 부품 수혜들이 더 많이 볼 겁니다.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완성차도 완성차지만 여러분들이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 압축은 일단 해야 되고 뭐 밸류업이다, 금융주 1차적인 관심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까지 시선을 넓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 받아봤습니다. 저희 1위 확인하고요. 오늘 두 분 모두 원픽 가져와 주셔서 원픽으로 이어갈 겁니다. 1위 먼저 오늘 이벤트 앞두고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 어도원 대표가 오늘 2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노이즈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창희 대표님, 엔터 사실 중국발 모멘텀으로 기대도 한번 아티스트 누구의 앨범이 많이 팔렸다더라 하면서 한번 가면서 소외주의 반란 기대 있었거든요. 하이브의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일단 물음표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하이브 개별적인 흐름으로 조금은 축소해서 생각해도 될지. 하이브는 하이브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 때문에 다른 기획사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생각하고 있어요. 좀 최근에 엔터주들이 많이 하락한 거는 실적이 예상보다 못 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지 하이브 때문에 하락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민희진 그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글쎄요, 뭐 내용은 어떤 걸 할지 어떤 어록을 또 쏟아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의 손발이 다 묶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좀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뭐 이것 자체는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하이브의 어떤 노이즈는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노이즈가 끝났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 무조건 지금 저점대에 와 있으니까 단순히 저가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좀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 대안주로 SM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M을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하이브가 약간 이제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좀 있었죠. 네. 지분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이 지분 매각을 하는 게 보통은 그날 공시를 하거나 전날에 공시를 하는데 우리 언제 할 거야. 이내 할 거야 할 거니까 유리천장이 생겨버렸죠 주가에.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애매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SM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요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제 계속 복귀를 한다는 거, 또 NCT 유닛이 계속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한류 해제에 대해서 가장 SM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돼 있고 약간 추세가 상승을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의 이제 단기 수급적인 악재가 나왔지만 이런 것은 또 충분히 저는 이겨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터주를 보신다라면 SM을 일단은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좀 흐름을 좀 보면서 한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록딜로 상단을 제안해 준 게 95,531원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이슈는 지나가야겠죠, 대표님, 짧게만. 좀 그렇겠죠. 근데 또 이게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 그것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뉴스와 함께 이런 수급적인 이슈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선 본부장님의 원픽 들어볼게요. 저희 소비에 대한 키워드 화장품 이야기하면서 이제 의류 쪽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핫한 종목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노브랜드는 아니고요. 아니고. 네, 일단 의류 관련한 ODM 이 기업이 노브랜드라는 네. 이제 명칭으로 상장을 했죠. 일단 제가 앞서서 좀 강조드렸던 브랜드가 바로 이제 갭입니다. 그러니까 갭의 비중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승의 어떤 이 상승률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 노브랜드도 갭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선 기업들보다는 당연히 비중이 적죠. 하지만 이제 갭, 그리고 리바이스, 그리고 H&M과 같은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는 해외에 좀 매출 비중이 많은 이제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손절가가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3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나중에 다시 제가 뭐 전략을 세워드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되 37,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 대신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전 45,000원, 2차적으로는 48,000원의 목표가를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주라는 성격 때문에 한 번 더 손절가 강조해 주셨습니다. 37,000원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휴대폰 부품 쪽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그 이슈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 반도체가 오늘 주제긴 한데 네. 조금 반도체보다도 좀 이슈가 좀 빨리 있을 수 있는 IT 부품 쪽 해가지고 애플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이노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갤럭시 24 판매가 계속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제품 나오면 바로 중고폰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인기가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애플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계속 OLED 패널을 좀 채택을 많이 하면서 고객사가 좀 확대되고 있고요. OLED 시장은 결국 TV 쪽입니다. TV 판매가 얼마나 좀 잘 되느냐인데 이제 파리 올림픽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TV 신규 교체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그 노트북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터치가 되는 노트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중국 이노스 첨단 소재는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다라는 걸 본다라면 오늘 좀 부품사 중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전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37,000원 열어놓고 있고요. 31,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원픽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자 랭킹5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